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공항 이전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져온 공로연수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더위의 도시 대구에서 폭염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관련 산업 육성 등 불볕 더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지진 위험이 높은 경북 동해안 등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 단층을 반영한 지진 위험 지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우리 지역에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오늘까지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부터 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가 굳어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다시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일단 오늘 낮부터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량, 경북 북부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계곡의 피서객이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대구가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34도로 오늘까지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군공항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돼 있는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공항 이전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조속하게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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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는 예비 이전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한 뒤 5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고 지난 2014년부터 군공항 이전에 나선 광주는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질 않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아직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잘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려고 대구와 함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공항 이전 사업이 포함됐지만 대구의 경우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라는 조건이 붙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고 오히려 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을 오히려 지금 분산시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부산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똘똘 뭉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올 연말이면 대구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용 능력이 한계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후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현재도 좁은 K2 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와 광주 두 의회는 공항 이전 지역에 획기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국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성 공무원에게 공로 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공로 연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둔 대구시청 소속 A 사무관. 최근 A씨는 공로 연수를 다녀오라는 압박과 강요를 시 간부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공로 연수에 동의하지 않자 자신의 명예까지 훼손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의 많은 직원들 앞에서 상사 및 동료 팀장이 동의를 강요하지 않나, 심지어 저를 직위 해제시킨다고 협박을 하지 않나. 공로연수는 지난 1993년 퇴직 1년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변질됐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로연수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는,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제적인 어떤 그런 의무조항처럼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도 안 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6개월 이상 받는 것은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퇴직도 1년 남았는데 그걸 가고 싶겠노? 그냥 일하다 그냥 퇴직하는 게 맞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로연수를 한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은 3,100여 명.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로연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로연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편 대구시가 퇴직을 1년 앞둔 한 여성 공무원에게 조직적으로 공로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가 성명을 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로연수를 거부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은 대구시정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전기요금 걱정에 가정에서 에어컨 마음껏 틀기는 쉽지 않으시죠? 이 때문에 시원한 미술관이나 백화점 같은 실내가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손님들을 겨냥한 마케팅도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7m 높이의 거대한 폭포 속에 들어와 온몸이 함께 추락하는 듯한 느낌. 익숙한 생활 공간이 외눈과 함께 산산조각나는 영상 설치 작품을 감상하면 더위도 잊게 됩니다. 날씨와 다르게 좀 더 약간 시원한 느낌, 이렇게 작품들이 주는 느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3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미술관은 여름이면 더 빛나는 도심 속 피서지가 됩니다. 공포와 여름을 조합한 대구 미술관의 고스트전은 6주 만에 관람객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입소문을 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계절적인 영향이랑 잘 맞아들어온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평일인데도 한낮 나들이 나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집에 있으면 좀 많이 덥고 아무래도 전기세 걱정도 되다 보니까 밥도 먹고 뭐 쇼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아기를 위한 공간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달 한 백화점 내 서점과 극장 등 시설 이용객이 지난달보다 40-50% 늘었고 식당가 매출은 지난달보다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늘어나는 고객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백화점 매출이 향상되는 데까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비판매 공간을 활용해 문화 행사를 열거나 여가 휴식 공간을 만들고 내부 시설 방문 시 할인을 연계하는 등 실내 피서족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여름 휴가철이 전통적 비수기라는 건 옛말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요즘 신조어 가운데 대구를 일컫는 데프리카, 데집트 같은 것만 보더라도 대구의 폭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폭염의 이미지를 살려서 대구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를 키우자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국에서 폭염 일수가 가장 많은 대구. 도심 한복판에는 폭염을 상징하는 재치 있는 조형물까지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된 겁니다. 귀엽고 재밌는 것 같아요. 대구의 이 더운 날씨를 좀 위트 있게 재밌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재밌다 그러고 가보고 싶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이 넘게 찾는 대구 치맥축제도 대표적인 폭염 관광 자원입니다. 폭염에 대응하는 산업인 쿨산업도 대구에서 섬유산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 이미지를 이용해 대구가 폭염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가자는 포럼이 어제 열렸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대구의 폭염 전망과 도시 계획, 관련 문화와 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기상청 관계자와 교수, 연구원 등이 토론에 나섭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대구의 동남권 폭염 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런 대구의 폭염이 위기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훨씬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관련 산업들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기상청이 추산한 향후 60년 동안 폭염으로 인해 대구에서 예상되는 고령층 피해는 5조 7천여억 원.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이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때 대구 섬유산업의 상징이었다가 외환 위기 이후 대구를 떠났던 가블그룹이 다시 고향인 대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가블상사그룹은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포괄적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가블그룹은 대구의 의료와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물,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진출에도 대구시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가블그룹은 또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와 함께 의료관광과 지역병원의 해외 진출 등 대구 내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진 위험이 높은 경북 동해안 등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을 반영한 지진 위험 지도 제작에 착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활성단층 지도 제작은 일본과 미국 등에 비하면 한참 늦은 것인데 세계적으로도 활성단층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연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이제서야 시작된 건 일본이 1980년도에 지도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대부분 다 활성단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국에서도. 근데 우리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 속에 한국수력 원자력 등 원자력 업계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활성단층 인정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한수원에서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한국전력기술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원전의 입장을 이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현재 활성단층의 지질 연대 기준은 우리나라 학계가 200만 년 안에 지각이 움직인 경우로 정했고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활성단층 인정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보통 한 200만 년 정도를 활성이라고 보통 최근에 추세가 많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옛날에는 100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활성 가능 단층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넓혀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활성단층 전문 연구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활성단층을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진 위험 지도 제작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활성단층 연구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우입니다.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나부산에 제석광산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환경이 훼손되고 대형 차량 운행으로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락위 기자입니다. 예천군청으로 들어가는 길목,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정마을로 알려진 조용한 산골 마을에 채석광산 개발이 추진되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모 업체가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나부산에 7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채석장 개발을 허가해달라며 신청서를 군청에 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군지경 골재 야적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 또다시 채석장이 들어서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굴 작업이 시작되면 환경 훼손이 발생하고 소음과 먼지, 대형 차량 통행으로 주민 불편과 농작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걱정을 합니다. 대형차들이 다닐 때는 길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할 것이고 그리고 이 좋은 환경을 파괴되면 돌아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업체 측과 채석장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시와 서울시가 도시 재생에 서로 협력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대구 서울 도시재생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도시는 앞으로 분야별로 실무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서울시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발굴,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 제안, 직원 상호 교류 근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600여 세대에서 6시간 반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대구시 북구의 1,2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절반 정도인 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는 밤 11시쯤에야 다시 공급됐는데 주민들은 6시간 반 동안 무더위에 어둠과 싸우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고장나 일부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며 긴급 보수 공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60대 여성이 실종 닷새 만에 무사히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5시쯤 치매를 앓던 64살 여성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난 20일 오후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평소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녔고 발견 당시 쑥 등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사탕과 산나물 등으로 닷새를 버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동교와 상동교 사이 신천 둔치에서 제11회 신천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첫날인 내일은 트로트 가수 장윤정과 퓨전 국악팀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하고 30일에는 신천 돗자리 가요제 본선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신천 돗자리 음악회는 지난 2007년 이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 친화형 행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이 평소보다 덥고 가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이 22.1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우량은 187.5mm로 평년의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다음 달에는 국지적으로 약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대구시가 시행한 성서산업단지 재생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493억 원으로 산업단지 내 업종구조 고도화 사업과 병행해 2023년까지 도로 개설과 주차타워 건립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지원시설과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돼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지구 등 모두 5개 지구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계획을 이달 31일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 주말부터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가 굳어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경북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량, 경북 북부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계곡의 피서객이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양의 현재 기온은 19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3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경포대 수욕장에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그 밖의 수욕장에는 오후부터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하겠고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